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미녀와 순정남이 어느새 중반을 넘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39회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 이야기를 추측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상상에 기반한 이야기라 본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38회에서 지영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며 필승과 공진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심정을 드러내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속이 터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롭게 시작된 드라마 서울 레이디의 촬영에서 지영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비슷한 장면을 연기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영은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모두 되찾게 됩니다. 지영은 비로소 필승이 자신에게 매몰찼던 게 아니라 자신이 돌아올 때 필승을 배반하고 상처 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엄마 백미자가 자신에게 했던 일들과 공진단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두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각으로 이제 지영은 비로소 자신의 앞날의 방향을 결정짓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지영은 기억이 모두 떠올랐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먼저 공진단에게 복수하려고 그를 불러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공진단은 지영이 자신에게 호감이 생겨 불러내는 줄 착각하고 혼자 들떠 선물까지 준비해 우리 사랑 포에버를 외치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시원한 물세례가 공진단의 얼굴을 향해 뿌려집니다. 그의 약혼녀 태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진단이 어떤 인간인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지영이 불러낸 거죠. 태희는 그 길로 가 파혼을 통보하고 예상대로 공대숙의 진노와 함께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지영은 약혼한 여자까지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섭니다. 지영은 과거 공진단이 행한 못된 행위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자신이 도라임을 밝히는 것이 시기상조라 판단해 말을 아낍니다. 그 다음 지영은 백미자와 결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붙잡는 백미자에게 지영은 저는 이제 아줌마 딸 박도라가 아닌 김지영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 뒤 집을 나와 할머니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영은 아직은 필승에게 모든 기억이 다 돌아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염치 없고 너무 미안해서. 지영은 우선은 서울레이디 분홍이 역을 잘해서 대박나게 하는 게 필승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승은 지영의 목에 자신이 선물한 목걸이가 여전히 걸려있는 모습과 자신을 바라보는 지영의 눈길을 보고 그녀가 이제 도라로 돌아왔다는 걸 눈치챕니다. 한편 공진택은 공진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엔젤투자그룹 실적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된 걸 알고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 장면을 본 공대숙은 공진단을 양자 삼으라고 몰아붙였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저렇게 무능한 놈을 그룹 대표로 승계하기엔 너무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공진택은 서먹해진 수연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둘만의 시간을 가지러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 차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뒤에서 쾅 하고 박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수연과 진택은 정신을 잃고 맙니다. 옆좌석에 앉았던 수연은 조금 다쳤지만 손수 운전을 하던 공진택은 머리를 다쳐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빠 큰일 났어.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필승은 우는 마리의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의사는 수술은 잘 됐는데 피가 모자라 수혈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병원에 피가 없어서 혹시 가족분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하면 좋겠네요. 온 가족이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공진단 뿐이었습니다.
마리는 너무 몸이 약하고 수연은 현재 환자고 공대숙은 너무 연로하고 공진단은 우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부적합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필승을 보더니 혈액형이 뭐예요? 예, 저 O형입니다. 마지막 같은 혈액형이네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필승은 자신이 하겠다고 난리치며 우는 마리를 달랩니다. 마리야, 넌 헌혈하기엔 몸이 너무 약해. 안 돼. 오빠가 할게. 오빠를 봐. 오빠는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고 오빠는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넌 아빠 퇴원하시면 그때 지난번처럼 퀴즈도 내고 재미있게 해드려. 그래야 환자가 빨리 낫게 돼. 정말 듬직한 오빠입니다. 마리는 금방 울음을 그쳤습니다. 다행히 공진택은 수술이 잘 돼 무사히 깨어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친구인 주치의와 마리를 통해 듣게 됩니다. 공진택은 공진단의 혈액형이 이론적으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친구 의사의 말에 공진단이 자신의 동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공진택은 진단과 홍해교에겐 내색하지 않고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마침내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가 공진택이 교통사고가 나는 설정을 왜 한 걸까요? 먼저 공진택이 위험에 빠져 후계자를 빨리 정해야 하는데 공진단보다 고필승이 적합하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아니면 위에 제가 예측한 것처럼 공진단이 공시집 혈통이 아니란 걸 밝혀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일까요? 교통사고는 우연일까요? 실적 때문에 꾸중들은 공진단이 그 분노로? 아님 빨리 아들이 진택의 양자가 돼 APP 그룹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혼한다던 진택과 수연이 다시 합치자 이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홍혜교가 누군가를 사주해서 벌인 일일까요? 결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베일에 가려졌던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빌런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주인공들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싹트는 장면은 이 스토리에 더욱 큰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